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정적수 부족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처벌반 등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사개특위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개최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오므로 밀어내면서 밤새 육탄전이 벌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동료 의원 감금과 멱살잡이 속에 비명이 난무하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8년 만에 열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노선과 남북 대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11년 동안 중단된 한반도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두 사람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을 인정했고 성매매 여성들과 알선책들도 경찰에서 줄줄이 혐의를 실토했습니다.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지사직을 잃게 되는 징역 1년 6개월을 부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굿모닝 YTN 2부도 국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야의 6탄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일단 날을 넘겼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다시 안건 지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양보 없는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호권까지 발동된 국회 의안과 앞. 밤새 이어진 여야의 치열한 몸싸움에 결국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문을 부셔 진입을 시도하던 중 밀치고 막아서며 곳곳에서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탈수 증세를 호소했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박덕흠 의원 등과 일부 당직자들은 실신해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이겨보세요. 여야 지도부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사당이 합의한 법들은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불법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야 대치 상황 속에 사개특위는 가까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충돌 끝에 급히 회의 장소를 바꿔 개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6명만 참석해 정족수에 모자라 안건 지정은 하지 못했고 신속 처리 안건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법 회의장 점거로 법률안 접수부터 방해를 받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럼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지 발언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불법이에요. 여야 4당은 오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7년 전 국회 폭력 행위를 없애자고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DNA는 그대로인 걸 여실히 드러낸 어제 하루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은 식물 국회보다 더 나쁜 동물 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제출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6탄 방어전을 불사했습니다. 비명이 난무하고 쓰러진 사람까지 119가 출동했을 정도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회 의안가를 둘러싸고 들어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안팎에서 쉴 새 없이 충돌했습니다. 깡패입니까? 깡패예요? 깡패? 왜 때립니까 사람을? 때리지 마세요! 여기에요! 미시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이런 식의 국지전이 국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풍경. 여야는 지난 2012년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그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7년 만에 부끄러운 모습이 재현된 겁니다. 방해하면 안 돼. 이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기존 관행을 깨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서 야당도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 함께하고 있는 이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민의의 정당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보성과 야유, 몸싸움으로 점철된 오늘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 어제 우리 그림만 봐서는 취재기자들 안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진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험할 정도로 몸싸움이 격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충돌이 반복됐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 국회 경호 직원들까지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현장은 고성은 물론 비명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 7층과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의안과 앞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장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경찰, 그리고 공정하고 그들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우는 청와대라는 것을. 그 목적은 단순히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는 이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한 이 플랜을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패스트 트랙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를 중단하라, 철회하라, 그리고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를 규탄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6시 반쯤 이 7층 현장에 갔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아예 자리를 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깨어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의원총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법안이 제출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인원을 집중하고 이곳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8시 반쯤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9시에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어제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패스트트랙 통과를 다시 강행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복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을 추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삐걱대던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의 공수처법 합의안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교체한 데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바꾸면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패스트트랙 반대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를 위한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에 나설 전망입니다. 시찰 후보지는 많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곳을 방문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관심입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아직은 조용합니다. 옥상에서 동향을 살피는 등 경계는 여전하지만 숙소 주변을 지키는 경호 인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과 짧은 만찬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은 내내 숙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둘러볼 전망입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저곳을 사전 답사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빵공장이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역사박물관, 러시아 최대 해양관인 프리모르스키 오케아나리움 등이 예상 방문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발레단의 연해주 분관인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히 태평양 함대 역사박물관과 마린스키 극장의 경우 아침부터 차량 출입을 막거나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방문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역사박물관을 방문한 뒤에는 옆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점심은 올레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와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식당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제마코 주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찰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저녁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해 한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모두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육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와 조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북미 협상의 판을 흔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한 발 다가서며 비핵화 공조를 다지고 밀착을 과시한 북러 정상회담. 미 국무부는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 시한은 없다면서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러시아에는 제재 공조 이탈을 경고하고
북한에는 비핵화 이행 조치를 촉구한 메시지들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부각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을 힘으로 누리라는 미국을 은근히 한 방 먹였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뚜렷한 신호를 미국에 보낸 회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대미 협상 입지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북핵 협상판에 등판시키며 미국의 북핵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찾는 일,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두툼한 외투로 골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로 어제 아침보다 9도가량이나 낮은데요. 낮에도 13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진하면서 내륙을 빠져나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2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 지역의 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오늘 저녁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2도, 부산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의결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과 욕설을 하고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정부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이뤄진 인터넷 실시간 방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방송 내내 과격한 발언이나 욕설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후원을 유도합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뭐.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보여줘야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간은 형 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일부 지지자들은 윤 지검장을 겨냥하고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을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심의위원회 일정은 물론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신원을 의결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시위가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가 하면 박영수 특검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공격과 폭력 행위가 갈수록 수위를 넘어서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자택 주변에서 노골적인 협박 방송을 한 인물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자택 문앞까지 침입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출근길 차량에 계란 투척 등 구체적 범행을 모의한 만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운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재판.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충돌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형 직전까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혹시 재판 과정에 불만은 없으셨어요?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며 폐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선출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반쯤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항소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혜 보석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항소심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후에 그 보석이 특혜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자정을 넘겨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14시간 가까운 조사 끝에 다소 지친 모습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윤 씨는 귀갓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12시간 넘게 조사 받으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윤 씨는 1차 소환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나 뇌물 혐의에 관한 정황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윤 씨의 통신 기록을 토대로 지난 2012년 김 전 차관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통화를 시도한 사정을 물었지만 전화 연결을 시도한 적조차 없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김 전 차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2012년까지 교류했을 것으로 판단한 유력한 근거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마저 오락가락하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윤 씨가 김 전 차관에 관한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단은 동영상 사진 등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 뇌물과 성범죄 입증을 위해 윤 씨의 진술이 필요한 만큼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머물렀을 때 호텔방에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주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비 3천만 원은 승리가 소속사인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의 자금 횡령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럽의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전원산업 이모 회장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승리와 버닝썬 대표들이 클럽 자금을 최대 주주인 전원사업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중훈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최 씨와 정준영 대화방 일부 구성원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어제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을 비롯해 카톡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음 주쯤 최 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선 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뒤 사표를 제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는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로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의 YG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YG는 승리가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 접대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업무 외적인 개인 비용은 승리가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문을 엽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송도국제도시 909에서 터미널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된 겁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갖고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28살 S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hunde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제지를 했다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하진 않거든요. 불구속 사건이 3, 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 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그 법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 출국시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뭔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그 출국을 하게 되면 정의관념에 분명히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에 있는 이석재 전 회장을 다시 불러서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특혜 채용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이석재 전 KT 회장이 출석한 지 15시간이 넘은 새벽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채용 비리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특혜 채용 전혀 모르셨습니까?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위해 여러 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은 물론 차관급 대우를 받는 민간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딸,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의 지인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KT 홈고객부문 채용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채용을 총괄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전 인재경영실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특혜 채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어느 선까지 특혜에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성태 의원 등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소환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통신사들의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대 통신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공공분야 통신회선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밀어주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지는 수법으로 사전에 정한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짠 겁니다. 예를 들어 KT가 낙찰받은 지난 2015년 4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리 정해진 낙찰 예정 사업자는 100% 가까운 낙찰률로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낙찰받은 사업자는 들러리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132억 원의 회선 이용료까지 지급했습니다. 낙찰을 밀어준 데 대한 일종의 대가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 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여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자동차 주행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시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전진 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전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새만금 주행 시험장입니다. 시험 주행로는 8개,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 주행 시험장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상용차까지도 주행 시험과 종합 평가가 가능한데 이 점에서는 국내 유일입니다. 이미 자동차 관련 6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됐고 앞으로 상용차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촉매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용 자동차의 자율 군집 주행 시험 때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만금에 오면 대한민국 상용차의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6개 기관은 새만금의 전기차와 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요, 전기 자율차 관련 산업이 새만금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바로 옆에 있는 하부 수면도로에도 주행 시험장이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이곳 한국 GM 군산 공장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도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화려한 연분홍 꽃의 향연인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제가 시작됐습니다. 철쭉제는 전북 남원시 발해봉 일대에서 펼쳐지는데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철쭉은 현재 발해봉 하단부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고 봉우리 주변은 다음 달 초쯤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조 바이든이 경선 치를 지능이 있길 바란다며 조롱에 가까운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해 76세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8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자신이 미국을 통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미국의 세계적 지위,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내년 대선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선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It's real early. I tell you what, the issue is going to be who, not only who can win this, but who's the best person to lead the country, and that's what it's going to be all about. And it's going to be for the voters to decide that. 이로써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조롱에 가까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조 바이든, 대선 레이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당신이 성공적으로 민주당 경선을 치를 지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잡룡 가운데 한 명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을 조롱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당시 그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200만 달러, 약 23억 원을 미국 측에 청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원비어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당시에 틸러스 국무장관에게 이런 북측의 요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 때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기 때문에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몸값 지불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활절 테러로 참사가 일어난 스리랑카 수도에서 또다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조직이 거론되면서 현지 무슬림 사회는 보복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콜롬보 시내에서 자살 테러가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적발됐습니다. 탐지견까지 동원돼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폭발물을 파악하고 통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폭발시킵니다.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푸고다 지역 법원 뒤편 공터에서는 실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통제한 것이 아니라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콜롬보 중앙은행 건물 인근에서도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안당국이 은행원 등에게 건물 내에 있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가 폭발 우려가 이어지자 스리랑카 천주교는 당분간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 같은 추가 테러뿐만 아니라 종교 갈등에 의한 보복 테러 공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거론되면서 무슬림 사회는 보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의 메시지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희생자 추모 게시물을 걸고 사원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이런 결론이 난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빗장이 걸려있는 중국에 일본 총리 특사가 찾아갔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이 특사 임무를 띠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我会重视他的来信，也请转达我对安倍首相的问候。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후쿠시마산 식품 얘기로 넘어가면서 어색하게 바뀌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중국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해제해준다면 일본 국민이 기뻐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과학적 근거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후쿠시마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도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최종 판정을 무시하고 들이밀었다 얻어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원전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가 아닌 WTO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WTO가 판정을 제대로 못해 이런 상황이 됐다며 WTO를 뜯어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今回の上級委員会報告書は全く紛争解決に資することがなかったわけでございまして、WTO のこうした部分の改革について日本側として主張をしっかり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 WTO 패소로 낙담한 후쿠시마 어민들에겐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흉흉해진 민심이 올여름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서울의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약하게 이슬비가 오는 수준이고요. 다른 경기 지역과 강원도, 영남 지역 쪽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영남 내륙의 비는 앞으로 한두 시간 내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오후부터는 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구름이 발생하면서 충청과 남부 내륙 쪽으로 한 차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또 오후부터 남부 내륙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스럽게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죠. 오늘 옷차림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도까지 내려가서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낮 기온도 서울은 13도에 그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13도를 비롯해 강릉은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안동 12도, 울산 12도, 전주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만 내륙 지역은 비가 한 차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온종일 국회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탈진에다 부상까지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상처는 정치인들에게 남겠지만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는 거, 오늘만큼은 명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YTN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